2009년 3월 6일 저녁, 크레스트우드의 조용하고 푸르른 거리에서 마사 휘트먼의 생기 없는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지막 무언의 비명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58세의 미망인은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 듯했습니다. 하지만 형사 로라 에반스가 그녀의 죽음의 세부 사항을 파헤치면서 휘트먼 가족의 완벽한 외관은 금이 가기 시작했고, 공동체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배신, 집착, 살인의 복잡한 거미줄이 드러났습니다. 2008년 초는 휘트먼 가족에게 힘든 상실의 시기였습니다. 마사 휘트먼은 30년 넘게 깊이 사랑했던 남편을 막 묻었습니다. 느티나무 거리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텅 비어 보였고, 슬픔의 무게가 마사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바로 이 힘든 시기에 그녀의 며느리인 안나가 위로를 주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안나는 항상 시어머니와 가까웠습니다. 마크와 결혼한 순간부터 그녀는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넘어서는 마사와의 연결고리를 느꼈습니다. 마사는 그녀를 가족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였고, 종종 며느리보다는 딸처럼 대했습니다. 마사의 남편이 자연사했을 때 안나는 그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마사를 방문하여 음식을 만들고 몇 시간 동안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로맨스는 1월 중순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을 재운 후 순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안나는 마사의 기분을 북돋아 주기 위해 와인 한 병을 가지고 마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앉아 있었고, 타닥거리는 벽난로가 추운 겨울 저녁에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대화는 가벼운 주제에서 더 깊고 감정적인 주제로 흘러갔습니다. 와인은 그들의 입을 풀었습니다. 마사는 남편이 죽은 후 그녀의 삶에 스며든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안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식으로 위로를 전했습니다. 위로의 손길로 시작된 것은 곧 더 큰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마사는 몸을 기울여 안나의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놀란 안나는 몸을 뒤로 뺐지만 마사의 눈은 안나가 전에 본 적 없는 갈망과 취약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안나는 다시 몸을 기울였고, 이번에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차원을 맞이했습니다. 슬픔 속에서 위로로 시작된 것은 빠르게 더 어두운 것으로 변해갔습니다. 열정, 외로움,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 금지된 성격에 이끌려 그들은 자주 만났고, 종종 안나가 무언가를 돕거나 마사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온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매번 그들은 마사의 침실에 있었고, 그들의 관계는 매번 만날 때마다 더욱 긴장되고 복잡해졌습니다. 몇 달이 흘렀고 이중생활의 긴장이 안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인 마크에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왜 마사를 자주 방문해야 하는지, 아니면 왜 그와 시간을 보내기에 너무 피곤한지에 대한 변명을 만들어냈습니다. 마크는 그녀의 변화를 알아차렸지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종종 출장을 갔고, 집에 있을 때 안나는 멍해 보였고, 끊임없이 초조해했습니다. 마크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늦게 집에 와서 안나가 이미 침대에 누워 자는 척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낮에는 그녀가 종종 손에서 전화기를 놓지 않았고, 그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치웠습니다. 그가 그것에 대해 물어보면 그녀는 모호한 대답으로 얼버무렸고, 그것은 그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안나의 커져가는 비밀스러움과 감정적인 거리는 마크를 괴롭혔습니다. 때때로 그는 식탁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대담한 상상 속에서도 그는 그의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생각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고려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한편 마사는 안락에 점점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 모든 것을 삼키는 열정으로 변했습니다. 마사는 안락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마크가 집에 있을 때조차 매일 오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안락에 전화를 걸어 즉시 응답할 것을 기대했고 안나가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언급할 때마다 심지어 마크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조차 무모하게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마사의 소유욕이 편집증으로 변하면서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안나가 자신을 버릴까봐, 그들의 비밀 관계가 끝날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마사는 안나를 조종하여 안나가 관계를 끊으려고 하거나 그녀를 거부하면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안나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배신한 것에 대한 죄책감, 마사와의 관계를 너무 멀리까지 허용한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그 로맨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가득 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많이 멀어지려고 할수록 마사의 포옹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압박감이 안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을 잘 수 없었고 먹을 수 없었고 끊임없이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리러 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저녁을 태우고 시간 감각을 잃었습니다. 마크는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렸고 그의 걱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안나와 대화하려고 노력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괜찮다고 주장했습니다. 4월 말까지 그 로맨스는 안나의 삶에서 어둡고 모든 것을 삼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속임수와 감정적인 조작에 거미줄에 걸려 출구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한때 위로가 되었던 마사의 방문은 끔찍한 일상이 되었고 안나의 결혼 생활은 그녀의 비밀의 무게 아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1월까지 마크 휘트먼은 한계에 다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는 안나의 행동 변화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커져서 마치 그들이 같은 지붕 아래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추운 1월 저녁, 안나와의 또 다른 긴장된 저녁 식사 후 마크는 그들의 삶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그들의 집에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크는 침실에서 눈에 띄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여 카메라를 천장 근처의 통풍구에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포착하기에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연속 녹화로 설정한 다음 배의 불안감의 매듭이 조여지는 것을 느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조용한 일요일 오후 마크는 녹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집 서재에 틀어박혀 비디오를 보는 동안 심장이 맹렬하게 뛰었습니다. 처음 몇 개의 클립은 안나가 집안일을 하고 세탁물을 정리하고 책을 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크가 녹화 내용을 빨리 감았을 때 무언가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안나가 침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잠시 후 마사가 그녀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마크의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진 채 자신의 어머니가 안나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성들은 마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들은 포옹하고 키스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점점 더 열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매 순간 마크는 발밑에서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가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진실은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그의 안나가 자신의 어머니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는 벽돌 한 톤에 맞은 듯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앉아 방에서 모든 공기가 빠져나간 것처럼 느꼈습니다. 마크는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화면을 뚫어줘라 응시하며 녹화 내용을 눈에서 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안나와 마사가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들의 로맨스를 계속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배신은 그를 이전보다 더 깊이 상처 입혔습니다. 그는 안나와 맞서고 답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당신의 어머니와 자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대화를 시작해야 할까요? 어느 날 저녁, 며칠 동안 자신의 고통 속에 갇혀있던 마크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안나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고 집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안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잡지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마크가 그녀 맞은편에 앉았을 때 그의 심장은 맹렬하게 뛰었고 손은 떨렸지만 그는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분명히 무언가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마크는 안나에게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를 괴롭히던 주제, 즉 그녀가 그를 속이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떨렸습니다. 안나는 그의 비난에 놀라 그를 쳐다보았고 고개를 흔들며 빠르게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의 질문에 야브노 오셰롬론누이. 하지만 마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기울여 눈빛을 나프려줬는 그녀에게 진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안내게 모든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할 때 그의 분노는 커져갔습니다. 그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계속해서 로맨스를 부인하며 그가 틀렸고 걱정할 것이 없다고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꾸며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가 본 것 같은 모든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크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그는 분노와 불신을 억누를 수 없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어머니와 관계를 가졌다고 직접적으로 비난하며 자신의 고통과 배신의 깊이를 드러냈습니다. 안나는 그의 말에 약간 움찔했지만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의 의심은 근거가 없으며 그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오슈티멈. 그들 사이의 신뢰는 라즈루쉐노. 완전히 망가졌다고 느끼며 마크는 일어나 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는 그녀 옆에 있을 수 없었고 심지어 그녀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 그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그를 최악의 방식으로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그녀는 심지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기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의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와 자고 있다는 것을 믿을까요? 그는 완전히 외롭고 자신의 슬픔과 분노에 잠겨 있다고 느꼈습니다. 몇 주가 흘렀고 마크의 정신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그 로맨스,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배신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사를 마주하는 생각만으로도 메스꺼움을 느꼈고 그는 자신이 곧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크가 자신의 서재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어두운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신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그것이 유일한 출구처럼 보였습니다.
마사는 그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었고 그의 삶을 혼돈으로 만든 이유였습니다. 그녀가 없어지면 어쩌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거의 마치 자신의 밖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의 머릿속에 천천히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마사가 항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차를 마신다는 것을, 그녀가 수년 동안 유지해온 습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차에 무언가를, 그녀의 삶을 빠르고 고통 없이 끝낼 무언가를 넣는 것은 쉬울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잠자는 동안 죽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무언가를요. 다음날 마크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충분히 멀리 떨어진 이웃 도시의 철물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다락방에서 쥐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작은 비소병을 샀습니다. 점원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고 마크는 코트 주머니에 안전하게 숨겨진 병을 가지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마크는 마사가 평소처럼 차 한 잔을 준비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잠시 부엌을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빠르게 몇 방울의 비소를 컵에 넣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할 때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는 자신을 침착하게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마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 채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컵을 들고 한 모금 마시고 미소를 지으며 마크에게 동행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는 거의 그녀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죄책감의 급증을 느꼈지만 그것은 빠르게 암울한 결의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마사는 차를 천천히 마시며 매번 한 모금씩 음미하며 자신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크는 독이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있는지 주의 깊게 그녀를 지켜보았지만 마사는 특이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차를 다 마신 다음 일어나 잠자리에 들기 위해 일어섰고 지나가면서 마크의 뺨에 키스했습니다. 마크는 그녀가 방에서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의 심장은 맹렬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위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거실에서 기다렸지만 집 안에는 불길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1시간 후 마크는 위층으로 몰래 올라가 마사의 침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호흡은 느리고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마크는 독이 작용하지 않은 것 같고 그녀가 잠들어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그녀의 가슴이 더 이상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죽었습니다. 마크는 방에서 나와 자신의 침실로 돌아갔고 안나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 옆에 침대에 누웠고 그의 심장은 여전히 맹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누워 안나의 호흡에 귀를 기울이며 이제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자신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이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나가 마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그녀를 보러 갔고 마사가 그렇게 부동자세로 누워있는 것을 보자마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나는 마크를 불렀고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고 잠시 후 집 안에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착한 응급구조대는 마사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연적인 원인, 아마도 잠자는 동안 심장마비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수행하고 충격과 슬픔을 가장했지만 내면에서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해야 할 일을 했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한편 안나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울었고 마사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죽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크는 죄책감과 차가운 거리가 뒤섞인 채 그녀의 슬픔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것이 최선이고 안나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고 그들의 삶은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자신이 선을 넘었고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며칠이 흘렀고 마크는 여전히 죄책감에 휩싸이기를, 자신의 행동의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는 점점 더 마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한 일의 공포는 그의 깊숙한 곳에 묻혀 있었고 그곳에서 그와 마주치지 않아도 되도록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슬퍼하는 아들의 역할을 하며 계속 살았고 그가 아는 어두운 비밀을 계속 숨겼습니다. 마사의 죽음에 대한 수사는 짧았습니다. 검시관의 결론은 사망 원인이 자연사라고 확인했으며 폭력적인 죽음을 암시하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마크는 자신의 흔적을 잘 지웠고 살인에 대한 처벌을 피한 것 같았습니다. 독은 마사의 생명을 앗아갔을지도 모르지만 마크의 영혼 또한 중독시켰습니다. 그는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었고 그의 계획에 성공했지만 텅 빈 승리만을 얻었습니다. 그가 한 일에 대한 진실은 항상 주변에 있을 것이고 그림자 속에 숨어 그를 삼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형사 에반스는 경찰에서 오트노시텔노 노비치콤이었지만 날카로운 직관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가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을 때 세부 사항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마사는 나이에 비해 건강했고 심장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갑자기 잠자는 동안 죽었습니다. 여기 뭔가 이상했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에반스 형사는 이 이야기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에 의존하여 더 깊이 파헤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9년 3월 10일 에반스는 마사의 병력을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사의 의사와 연락하여 마사의 의료 기록을 확인하여 마사가 심각한 심장 질환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에반스는 안나와 마크 휘트먼부터 시작하여 마사의 가장 가까운 지인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하는 동안 에반스는 안나의 초조함을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슬픔 탓으로 돌렸지만 뭔가 더 있었습니다. 안나는 불안해 보였고 거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대로 마크는 침착했고 거의 너무 침착했습니다. 그는 오스트라뇨놈 것처럼 보였고 그의 대답은 외워둔 것 같았습니다. 에반스는 그를 더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는 메모를 했습니다. 3월 15일 에반스는 재부검을 지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폭력적인 죽음을 의심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위험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에반스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결과는 심장마비를 확인하거나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밝혀낼 것입니다. 보고서가 도착했을 때 마사의 죽음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비소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심장마비를 일으킨 치명적인 양이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살인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정보로 사건은 재개되었고 수사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에반스 형사는 마사를 독살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가 비소를 구할 수 있었고 그것을 사용할 동기가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에반스는 특히 마크와 안나 휘트먼 가족에 집중했습니다. 둘 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기는 어떻습니까? 3월 20일까지 수사가 계속되면서 에반스는 휘트먼 집에서 숨겨진 비디오 감시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마크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잡기를 바라며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에반스가 녹화해서 발견한 것은 훨씬 더 불안했습니다. 비디오는 안나와 그녀의 시어머니인 마사 사이의 비밀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에반스에게 살인에 대한 잠재적 동기를 제공하는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녹화는 마사와 안나가 함께 있는 모습, 종종 열정적인 화해로 끝나는 격렬한 논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긴장되고 불안정하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사의 커져가는 집착과 안나의 두려움은 분명했습니다. 그 로맨스는 안나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었고 마크가 그것에 대해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마사를 제거하고 싶어하는 강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맨스만으로는 마크를 기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에반스는 그를 살인과 연결시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수사를 강화하여 마사가 죽기 전 며칠 동안 마크의 삶의 모든 측면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4월 2일 에반스는 마크의 재정 보고서를 확인하여 특이한 것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그것을 찾았습니다. 마사의 죽음 며칠 전에 작성된 지역 철물점의 수표입니다. 구매, 해충 방제 용도로 비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에반스는 이것이 그녀에게 필요한 프로르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수표는 마크를 범죄와 연결시키는 빠진 골이었습니다. 4월 10일까지 에반스는 안나를 다시 신문했습니다. 압박감이 커지고 있었고 에반스는 안나가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즉 비소, 로맨스, 숨겨진 카메라 녹화 내용을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안나는 분명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마사의 죽음 이후 뭔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했지만 마크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에반스가 나스타이발라 포메레토고칵, 안나는 입을 열기 시작하여 로맨스를 완전히 인정했지만 살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나의 고백은 에반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지만 마크를 체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표와 숨겨진 녹화를 합치면 이것은 비난하는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에반스는 마크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실수를 하는 순간을 기다리며 24시간 감시를 설정했습니다. 6월 5일까지 마크 휘트먼은 점점 더 파라노이달름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수사가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압박감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짜증을 내고 안나와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습니다. 그의 침착한 외관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에반스는 마크와 직접 대화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비소수표, 로맨스 녹화, 재부검 보고서. 마크는 모든 것을 부인하려고 노력했지만 궁지에 몰렸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에반스는 마크의 자제력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한 일의 무게가 마침내 그를 덮쳤습니다. 2009년 6월 12일 마크는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지역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크레스트우드는 조용한 마을이었고 사회에 존경받는 구성원인 마크와 같은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뉴스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도시는 소문과 추측으로 떠들썩했습니다. 2009년 8월 10일 분비는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소 측은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며 메토디치노 자신의 버전을 제시했습니다. 숨겨진 카메라 녹화는 로맨스를 밝혔고 수표는 마크를 독과 연결시켰으며 부검 결론은 사망 원인을 확인했습니다. 변호 측은 마크가 아내와 어머니의 배신에 절망에 빠졌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이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안나는 증언하면서 로맨스와 마사에 대한 자신의 커져가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마사의 집착이 어떻게 견딜 수 없게 되었고 그녀가 어떻게 관계에 갇힌 것처럼 느꼈는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마크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충격과 공포를 표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비밀과 거짓말로 찢겨진 가족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9월 5일 배심원단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몇 시간 동안만 심의했습니다. 1급 살인 유죄. 마크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낭독될 때 법정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극의 무게가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안나는 혼자 남겨졌고 한때 그녀를 받아들였던 사회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난 모든 일 후에 크레스트우드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짐을 싸서 떠났고 아이들을 데리고 잃어버린 기억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희망했습니다. 2010년 10월 마크 휘트먼 사건은 트라기체스코 에토 이스토리를 지켜본 사람들의 머릿속에 많은 질문을 남기며 막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쉼없이 일해온 에반스 형사는 비밀과 속임수로 지어진 가족의 불가피한 결과로 이러한 파괴적인 사건이 발생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부는 마사의 집착과 벗어나려는 안나의 필사적인 시도가 마크가 살인에 나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추측했습니다. 안나가 로맨스를 더 빨리 끝냈거나 마크가 진실을 다른 식으로 보았다면 모든 것이 다르게 진행되었을까요? 평범한 사람들을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어두운 미로를 탐험하는 더 많은 실화에 대해 우리 채널을 구독하십시오.